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구조대 김혜연입니다. 어제는 최저점이다 난리더니 오늘은 강한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손절을 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주식 구조대가 이렇게 출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자세하고 확실한 이 시장 분석부터 원샷, 원킬 종목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노란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노란톡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 하나 뜨거든요. 이 링크 클릭하시고 123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하시면요. 대표님이 정말 이만큼 긴 장문의 시장 분석들을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함께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주식구조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를 구조해 주실 JDI의 김대준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왜 오늘에서야 나오셨어요? 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대표님이 안 계시는 동안 CPI 지수 발표됐죠. 금리 인상 이야기 나왔죠. 오늘 P2E까지 진짜 난리법석이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대표님께서는 오늘 장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그 전에 우리 혜원 MC에게 하나 제가 질문을 할게요. 네. 혜원 MC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한다는 가정 아래 네, 현금과 주식을 지금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장이 됐습니다. 주가가 일부 상승해서 마이너스권으로 밀립니다. 그러면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실까요? 못 팔아요. 더 살래요. 더 살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지금의 장은 주식을 팔고자 하는 욕구가 높아져만 가는 시장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닥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고 터널의 끝자락이 가장 어둡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파는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지금 일부의 현금 자산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물론 종목의 픽업 포인트는 마다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식을 살 때라는 측면에서의 결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장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분석해서 우리가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이번 주 시장에서는 과연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고 다음 주에는 또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여러분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였습니다. 제가 과거에 현업에 있을 때 주식 시장에서 미국의 CPI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가 아니었습니다. 올해 4월이죠. 40년 만에 최대치 상승폭 8.5%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우리가 금리를 건드렸고 금리가 환율을 건드리면서 시장의 부정적 악재로서의 영향을 줬습니다. 이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 새벽에 발표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물론 8.2% 기대치보다는 조금 높았습니다.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했죠. 전일 미국장을 들여다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8.2%, 거기서 거기인데 왜 발표 즉시 시장이 3% 가까이 급락을 줬을까요? 어제 나온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코어 소비자 물가지수, 지금은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코어 지수
또는 핵심 지수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물가를 산정하는 품목의 대부분은 의식주와 관련된 상품들입니다. 먹고 입고 자는 품목들의 가격이 안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 품목의 가격을 계속 통제하고 가격 추이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기존까지는 식품이나 에너지 가격이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안정되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어제 나온 데이터의 모습을 보면 0.6% 상승했죠. 식품 에너지 쪽은 그렇게 상승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주거비용과 관련된 상승률이 6.6%였습니다. 40년 만에 최대치. 이게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식품과 에너지를 제한 나머지 품목, 중고차 가격이 될 수 있고요. 주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반영되면서 발표된 직후 3%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급반등을 줬을까요? 왜? 시장의 참여자들이 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상승한 이유는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대부분 대출을 끼고 삽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나라보다도 더 많은 자금에 대해서 은행 대출을 포함해서 주택을 구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주거 비용이 올라가겠죠. 그렇다면 금리가 어느 수준에서 이제 안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이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되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 지난월, 그러니까 전월 기준으로 해서 분자 분모를 나눴을 때 몇 % 상승했느냐가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기존까지는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해서 곡물 에너지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분자의 축소와 분모가 계속해서 상승했던 겁니다. 왜? 최근에 곡물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모 가격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분자 대비해서 물가 지수가 계속 올라갔었죠. 그러면 시간을 좀 되돌려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해서 물가 지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지금의 물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출발점이 작년 11월부터입니다. 10월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부터 급등하면서 올 4월에 8.5% 상승률을 보인 데이터가 40년 만에 최고치의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죠. 그러면 다음 달, 다다음 달이 되게 되면 이제 분자의 숫자가 올라갑니다. 지난해 기준의 숫자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당연히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수치는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 시점이 12월입니다. 11월 데이터로 12월 물가지수를 산정을 하기 때문에 12월부터는 물가지수가 급격하게 꺾이는 추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연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가 시장에서 적재적소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기 때문에 시장 물가를 잡았다. 연준 위원들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겠죠. 그러면 주식을 언제 사야 될까요? 우리 헤어랭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을 지금 산다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식을 언제 살까요? 제가 앞서 간단하게 흐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12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급격하게 하강 곡선을 그려주는 데이터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데이터 이전에 바닥을 찍고 이미 데이터가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의 상승이 보인 이후에서의 상황이 많이 나타나죠.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10월 중순의 지금 시점에서 주가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는 측면에서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어렵지 않습니다. 이 내용에 대한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낙폭과대.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가 무엇일까요? 신약 개발, 신재료, M&A, 등등등 세력 개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많은 재료가 있지만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재료는 낙폭과대. 주식이 싸다라는 겁니다. 주식이 싸다라는 것만큼 큰 재료가 없습니다. 지금의 시장에서의 절대 가치 기준을 평가했을 때 PBR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 채널 돌리시겠죠.
제가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지금 현재 다 계산을 해서 기업 가치와 현재 주가를 평가했을 때 1위 세임 같은 평가 스퀘어 가격이라고 할 때 이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0.89, 0.88입니다. 1만큼도 안 됩니다. 기업을 가치를 다 평가해도 주가만큼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흐름을 보게 될 때에도 코로나나 또는 금융위기나 주식시장에서 항상 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때의 저점 부근에서의 현재 상태입니다. 낙폭과대. 제일 큰 재료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가지 핵심적인 이슈가 있었고요. 이번 주에 여기에 원달러 환율 상승 1444원까지 갔던 환율이 1400원 근처 왔다가 다시 1430원까지 등락의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정되리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 기초 상품인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어제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그러면 원달러도 상대 통화이기 때문에 꺾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조금 늦게 반영될 뿐입니다. 원달러 이슈 이제 다음 주 주간에서부터는 시장에서 악재로서의 반영이 조금은 느슨해지는 오히려 긍정의 분위기로 바뀌는 시장에서 악재로 반영됐던 부분이 변화하면서 호재로 전환되는 경우도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제까지는 악재였는데 오늘 호재가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미사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0월에는 의뢰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기 때문에 전후로 해서 미사일 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북한과 회담이나 어떤 그 우리가 회견을 할 때 북한이 극단적인 상황에서의 그 이슈를 만들고 나서 극적인 화해를 벼랑끝 전술이라고 그러죠. 이런 과정에서의 상황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호재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 크게 우려할 필요 없다는 측면. 러시아 핵사용.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시아 경제 좋습니다. 돈 많이 벌고 있습니다. 가스 가격 올라갔죠. 곡물 가격 올라갔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부자가 몸살인다고 그러죠. 여기에서 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액션을 취할 상황 절대 아닙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의 상황들, 악재와 호재가 산재되어 있지만 이 악재가 호재로 전환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시점에서의 상황이다라고 해석,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 소비자 물가지수를 말씀드렸는데요. 거기다 부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최근까지의 소비자 물가지수 8.5, 8.3, 8.6, 9.1, 8.5, 8.3, 8.2 이 데이터에 대해서 계속 촉각을 세우면서 이번에도 안 좋을 거야. 이번에도 안 좋을 거야. 쭉 펼쳐놓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시점에서의 이후 주가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악이었던 7월 9.1% 주가 올라갔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이었던 8.3% 등락이었습니다. 8.3% 줄었죠. 오히려 이 상황에서 8.5% 9.1% 대비 좋은 결과치였죠. 주가 빠졌습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떠한 형태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영향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중요한 것은 8% 이하로 추세적으로 완전히 꺾인 포인트가 나오는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이 타이밍이 12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 시점에서 분모 분자 말씀드렸죠. 이제 분자가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분모가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표가 높게 나왔지만 분자가 커짐으로 인해서 수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8%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호재로 반영되겠죠. 8.2 조금 좋아지면 7.9, 7.8, 7.7 나옵니다. 안정화된다는 측면이죠. 그럼 사람들이 시장 이제 금리 인상 제동 걸렸구나. 물가 잡혔구나. 라고 해서 주식 사자. 때는 늦었습니다. 지금이 바닥점을 돌아 나가고 있다는 측면으로서의 접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저평가 제가 수치화해서 그림으로 여러분께 보기 쉽고 알기 쉽게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과거에 주식시장에서 많은 악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주식시장은 우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위기 때마다의 그 전체 상장 종목을 평가해서 기업의 가치와 현재 주가를 평가했을 때 1 미만이었었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1 이상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책이나
언론에서 가치 투자 많이 얘기도 하죠. 가치 투자가 무엇이냐면 저평가되어진 주식을 사서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1 미만인 종목을 사겠다라는 거거든요. 주가 하락했을 때 이 전법이 가치 투자 방법입니다. 워렌 버핏이 주로 많이 쓰는 투자 방법이죠. 국내에서도 큰 자산을 일군 분들이 이런 형태로의 전략을 구사합니다. 우리 쉽게 우리나라 전체 상장 주식의 가치가 1 미만이었을 때 타이밍을 봐서 그때만 들어가도 수익 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 뭐 IMF까지 갈 필요 없이요. 최근에 한 20년 상황 하에서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2003년에 닷컴 버블하고 신용카드 대란이 일었었습니다. 이때 LG카드가 이제 매각이 되고 LG그룹이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나타났었죠. 신용카드 대란. 여러분들 대학생들도 신용카드 만들어지고 뭐 신용카드 남발되면서 신용위기가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국내 전체 상장 주식의 PBR, 기업 가치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0.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치고 올라갔습니다. 주가 지수 2,000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에 바닥 딱 찍고 올라갔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금융위기입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주택저당부 채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구조화 상품을 여러 개 판매해서 마지막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기초자산까지 무너졌던 맛보진 같은 원리의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너졌던 뱅크런이 있었던 금융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냉각기를 가졌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주시장도 거의 1년 빠졌습니다. 이때 최저점에서의 상황은 PBR 0.89, 0.9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최근의 상황, 코로나 0.65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게 0.65, 굉장히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루에 120포인트씩 빠졌죠. 순간적으로 급락했다가 순간적으로 급등을 줬기 때문에 이 최저점의 가격을 찾았을 때 0.65입니다. 이때 주식을 살 기회 없었습니다. 그냥 눈에 보였다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때 최저점이 0.65였습니다. 지금 0.89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과거에 흘러왔던 가처분품 측면에서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 뭐 지금이 바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을 지나가고 있다라는 측면. 주식을 투자하실 때 내가 꼭 최하단의 최저가를 잡겠다는 생각으로 투자하시지 마시고요. 1, 2%, 3, 4% 조금 더 줘도 확인하고 매매한다는 측면으로서 완전 바닥 잡기보다는 이 주식은 내가 어제 10,000원에 봤는데 오늘 1,300원이야. 어제 가격 생각하니까 절대 주식 못 사겠어. 이런 투자의 방법보다는 어제 10,000원이었는데 오늘 1,300원. 바닥 찍은 것 같다. 3% 더 주지만 확인받고 사겠다. 라는 측면으로서의 투자 습관 중요하십니다. 이러한 내용들, 전반의 상황들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좀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신 방법 절차 회원 MC 통해서 설명 받으시고 지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하죠. 결국에 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이 주식시장의 과거와 현재에 몸을 담고 있는 전문가와 시장을 함께 대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 노란톡에 참여를 해봐야겠죠.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이렇게 알찬 강의 플러스 알파로 정말 매일같이 논문처럼 이렇게 장문의 정보들을 공유해주고 계시거든요. 들어와서 보기만 해도 공부가 저절로 되니까요.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여 방법은요. 휴대전화 들어서요. 이 기본 카메라 어플 실행하시고요. QR코드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거든요. 여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고 1, 2, 3, 4번만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네. 저는 제2의 워렌 버핏을 꿈꾸고 있어요. 희망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러려면 기초가 좀 튼튼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주식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런 기본적인 학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도움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합니다. 회원 MC 워렌 버핏의 지금 현재 나이가 어느 정도인 줄 그냥 대략적인 많이 70대 후반이고요. 많이. 워렌 버핏 10대 때서부터 주식 투자를 했다라고 하죠. 네, 맞아요. 전략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60대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한 너무 4, 멀어요. 50년을 주식시장에 대한 경험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 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60대에서부터 성과를 냈고 지금 70대 중후반입니다. 현업에서 아주 역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가능하시고요. 여러분께서도 지금 나는 나이도 있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참여하는데 어려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는 손이 빨라야 한다든가 또는 냉철한 판단이 바로바로 시장에 적용돼야 되는 거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많다. 나는 인터넷 기기 적용이 어렵다. 이런 생각보다는 나는 인생에서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주식 투자 조금의 그 교육만 받게 되면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 더. 얘가 옆길로 샌 김에 일본에 겐조라는 그 전설적인 투자의 대가가 있습니다. 현재 90대입니다. 이분이 주식 투자를 뭐 30대부터 했지만 다 실패하고 60대 친구한테 3,500만 원 빌려가지고요. 이때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지금 90대인데 자산이 2조가 넘습니다. 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여러분께서 가능하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낚시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내가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요거 하나만 알아도 시장에서 지지 않는 게임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매 회마다 하나씩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해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선과 저항선입니다. 우리가 서점에 가서 기술적 분석 책 찾아보시면 뭐 많은 책들이 어려운 내용도 담고 있고 쉬운 내용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첫 번째 챕터에 나오는 내용이 아마 지지선과 저항선일 겁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시장에서 가장 잘 맞는 형태의 분석법입니다. 뭐 어려운 분석 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과거에 시장에서 우리 본부장님께서 김 팀장, 왜 우리 회사 고객들은 맨날 깨지는 거야? 다른 회사 고객들은 돈 많이 벌었다는데 돈 많이 번 고객들 대상으로 해서 그들의 노하우가 무엇인지를 한번 조사 분석해서 보고서 올려. 라고 제가 증권회사에 있을 때 명을 받고요. 시장에 나가서 이제 수익을 많이 본 분들의 투자 패턴과 노하우를 제가 접수해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원칙은 딱 하나입니다. 기준 하나입니다. 이들의 투자 노하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간결화된 자기 것만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7일봉을 보는 분도 있고 다 달랐습니다. 그게 내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자기 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지지선과 저항선 요 하나만 하셔도 절대 지지 않는 게임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주가가 올라갈 때 통상적인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상승 추세이다. 우상향이다. 올라가고 있는 주식이다. 이러한 종목들은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주가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왜? 흐름이 깨어지면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가 상승 N자형이라는 말씀은 많이 들었죠. 주가 올라갈 때 N자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때 1원칙, 절대 불변의 원칙이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일정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조정을 당연히 받습니다. 매일매일 365일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일정 수준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일정 수준의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가고 이 이제 수열의 법칙이 이제 피보나치의 수열 법칙이 있긴 한데 이건 좀 어렵고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상승 N자형. 1원칙이 뭐냐면 주가가 상승하다 조정받을 때 저점을 잡는 방법이죠. 지난 상승의 고점을 깨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번 하락에서의 조정이. 이게 1원칙입니다. 절대 깨면 안 됩니다. 깨면 추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N자형이 돼 지난 상승의 고점을 이번 조정에서 깨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풀이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그러면 지금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살 때 지난 상승의 고점 라인 가격 근처에서 우리가 받쳐놓고 사면 되겠구나. 맞습니다. 이동평균선이나 봉 같은 경우는 후행지표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그 그래프들이 그려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가 떨어지거나 가격이 완성된 뒤에 그 흐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권을 설정할 때
우리가 매수할 가격 설정할 때 또는 매도할 가격을 설정할 때 지지선과 저항선의 기준에 의해서 상승 N자형의 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도 동일합니다. 추세가 기존의 흐름에서 깼을 때 지난 상승에서의 저점이죠. 깼죠 여기서. 추세 하락입니다. 여기서. 하락으로 전환된 겁니다. 전환됐을 때는 매도입니다. 나는 그때 매도 못했어. 한번 반등 줍니다. 모든 종목은 반등 줄 때 지난 하락에서의 저점을 돌파 못합니다. 꺾입니다. 요 기본 원칙을 일단 머리에 담아두십시오. 아, 난 한 번 들어서 모르겠어. 방송 다시 보기 되시죠? 오늘 한 번에 다 습득하고 이해하신다면 천재이십니다. 한 번, 두 번, 10번 보시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보기를 통해서 보시면 아, 조금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장에서 시장 상황이 저점을 통과했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종목으로 넘어가 보면 여러분 하이닉스의 주가 보셨습니까? 최근 상황에서 8만 원이 살짝 깨지는 그 가격에서의 주가 움직임이 얼마 전까지 나타났죠. 지금 가격이 얼마입니까? 9만 5천 원 수준입니다. 오늘 등락에서의 상황이 나타나긴 했지만 무려 이 장에 최근 장에 20% 가까이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언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주도주입니다. 반도체에서 하이닉스가 주도주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는 측면,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지수가 돌아 나갔을 때는 이미 이만큼 가 있는 거죠. 그때는 이 결과치를 가지고 시장에 대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늦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흐름이 미리 반영되는 선도주가 있고 후발주가 있는 겁니다. 하이닉스 주가 흐름, 지지선, 저항선 관련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좀 되돌려서 2020년 장 참 좋았죠. 주장 좋았습니다. 이때 7, 8, 9월장 등락장이었습니다. 10월부터 주가가 턴오버했습니다. 이때 선발대가 반도체였습니다. 후발대가 전기전자였습니다. 선발대는 10월 중순부터 치고 나갔고요. 후발대 LG전자는 12월 24일에 상한가 쳤습니다. 자동차는 1월 4일에 이때 상한가 부품주들이 상한가 치고 현대차가 막 급등하는 시기였습니다. 순서가 있는 거죠. 선발대, 후발대. 이때 하이닉스 선발대로 갔던 패턴에서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면 상승 N자입니다. 전형적으로 앞에 저점을 깨지 않았죠. 그런데 언제 깼느냐. 주가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이 고점 깼죠. 거기서 못 팔았다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깼지만 한 번 리바운딩이 준다고 그랬죠. 리바운딩이 가는 리바운딩이 아닙니다. 팔기 위한 리바운딩입니다. 깨집니다. 추세 반전입니다. 하락으로. 그러면 매도하고 관망입니다. 추세가 다시 돌릴 때까지 쭉 지켜보는 겁니다. 물론 나는 능동적 매매를 하기 위해서 장중에 3% 5%도 매매를 해보겠다라고 하실 때는 지금 말씀드린 지선 저항선 구조를 가지고 짧은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봉 보지 마시고요. 분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짧은 흐름으로 대응하셔도 동일한 적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제가 전일 시간에 주가의 바닥을 찍는 패턴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락, 급등, 완만 턴 또는 역회된 숄더형 두 가지 패턴입니다. 하이닉스, 급락, 급등, 완만 턴 바닥 찍었죠? 주가 올라갔습니다. 짧은 구간에서 N자형이죠. 고점에서 또 동일하게 전 고점 깼습니다. 리바운딩 좋습니다. 깨졌습니다. 쉽죠? 최근에 주가 볼까요? 급락, 급등, 완만이 나오겠죠? 일정 구간에 있어서. 이 패턴입니다. 지지선, 저항선. 어렵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 항상 실패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객관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 적용한다라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께 원킬, 원샷, 원샷 원킬. 한 주에 한 종목 승부를 보겠다라는 측면에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렸습니다. 회사에 대한 개요 말씀드렸습니다. 좋다. 실적 잘 나오고 있고 저평가돼 있고 좋다. 일단 두 번째, 짧은 구간에서 매물권 형성 말씀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아직 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거래량만 늘어나면 참 좋겠다.
매물권 24,500원 돌파 시 확인. 뭐 이런 말씀 드렸고요. 가능하다. 지난 방송에 말씀드렸죠. 진입 23,000원, 24,000원 진입하시면 된다. 장중에 자세한 설명 드리겠다. 라는 메시지를 듣죠. 오늘 빵 떴다 좀 밀렸습니다. 관계없습니다. 흐름 살아있다라는 측면이죠. 오늘 장입니다. 패턴 말씀드리면 급락, 급등, 완만 턴인데 완만 턴 과정에서 쌍바닥입니다. 더 좋다라는 얘기죠. 올라가기 위한 과정에서 흐름입니다. 그럼 지지선 저항선은 어디서 어느 구간에 판단을 하겠느냐. 매물권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중에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해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이죠.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나면 주가 흐름에 있어서 장중에 그 등락폭이 달리합니다. 오늘 삼성엔지니어링 점검해드렸고요. 시장 점검해드렸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9시 12분. 오늘 장 초반입니다. 24,200원 딱 돌파하는 거 보고 여러분 이 종목 매물권 돌파하는 가능성이 큽니다. 관심 가져도 됩니다. 매물권 돌파 가능성 24,200원 유지 시 추가 상승 가능. 구체적인 전략, 흐름, 내용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그 노란톡방 진행되고 있고요. 아닐 때는 또 손절해야 되겠죠. 저도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했을 때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주식 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드렸죠. 소통하고 공부하고 공유해야 됩니다. 노란톡 입장 방법 설명 듣고 다시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이 정말 알찼죠. 뭐 어떤 분들이야 기초적인 내용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란톡을 꼭 참여를 해보셔야겠죠. 이게 방송 중에서는요. 금요일 하루밖에 들어볼 수 없지만 노란톡에 입장하신다면 매일같이 이런 강의들을 들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들어서요.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바로 링크 하나 뜨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1234만 입력하시면 바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혼자 시장 어렵다고 끙끙 앓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시면 훨씬 더 성공 투자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여 방법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대표님 그 시간이 왔어요. 제가 제발 그만 퍼주라고 말리고 대표님께서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원샷 원킬 종목을 공개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종목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노란톡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은 장기 투자를 하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변동성 매매를 통한 단기 매매를 하라고 그러고 나는 어떤 매매가 나에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이럴 때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십니다. 제가 뭐 지점장 생활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매매 패턴과 그들이 고민하는 형태 내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자산 기준으로의 이제 접근이 가능하고요. 내 자산이 좀 크다. 그러니까 뭐 몇십억, 몇억 된다. 그러면 가벼운 종목 하실 수 없습니다. 좀 무겁더라도 그 전략적으로 우량주를 통한 시장 분석을 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맞고요. 나는 작은 시드머니지만 키워나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매매로 가져가시는 게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에 또 개인적인 성향 차도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이제 많이 소통하자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 성향과 내용의 말씀들을 하시면 딱 이분이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있겠구나 라는 것이 판단이 됩니다. 꼭 주식 얘기 말고요. 노란톡방에서 사람 사는 얘기들 하시면서 이분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단기 성향의 매매를 좋아하시고 단기 매매를 하시면 수익이 많이 나실 것 같다. 이런 측면으로 제가 오더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샷 원킬. 저도 한 종목만을 한 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는 게 참 부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그 종목에 대한 흐름과 내용을 아주 정교하게 짚어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살아 움직이죠. 오늘 시장 상황과 내일의 시장 상황에서 변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같이 하고 싶다면 방에 들어오셔서 함께 참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장중에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삼성 엔진은 24,500원 돌파 시 관심 또는 매수하고 돌파 흐름에서 진행이지만 오늘 장중에 말씀드린 것은 24,200원. 미세하지만 가격 변화를 주어지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원샷 원킬 종목은 시젠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시젠 나 엄청나게 물렸어. 지긋지긋해서 보기도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관점을 달리해서 이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젠 뭐 하는 회사인지 전 국민이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시젠 제품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서 이렇게 진단 키트 사용을 했고요. 최근에 저희 집에서 딸이 이제 책을 한 권 얼마 전에 사달라고 했는데 무슨 책인가 한번 봤더니 미국의 엘리자베스 홈즈라고 2000년 중반에 혈액 한 방울, 피 한 방울로 모든 사람의 질병을 다 찾아낸다는 기술로 펀딩을 받았던 회사가 아마 테라노바였을 겁니다. 이 회사 1조 원 규모 펀딩을 받았는데 결국 내용을 알고 보니 이게 이제 100% 진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기였다라는 걸로 이제 판명이 돼서 책을 써서 이제 감옥에 갔다가 와서 책을 써서 돈을 많이 번 젊은 여성 CEO가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홈즈입니다.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한 2달 전에 영화로도 나왔고요. 이 진단 키트 관련한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앞으로의 미래는 진단 키트 관련한 이슈가 하나의 바이오 산업의 큰 축을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코로나 진단 키트 만드는 회사 아니야. 코로나 때 돈 많이 벌었지. 지금 실적 나빠지고 있어. 앞으로 코로나 다시 재유행? 그거 예전 같지 않을걸? 실적도 이제 별반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회사를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단 키트도 만들지만 관련한 제품 지금 현재 계속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젠의 과거 주가 형태를 보게 되면 연간 영업이익, 이제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오 회사이긴 하지만 수익이 나는 회사입니다. 2019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회사는 연간 한 150억, 많을 때는 200억, 적을 때는 한 100억 이 정도 영업이익을 발생시켰던 회사입니다. 평균 주가는 10,000원에서 1,500원 했습니다. 적정 주가였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때 1년에 7천억씩 벌었습니다. 6,500억, 6,700억. 엄청납니다. 2년 동안 1조 3천억, 1조 4천억을 벌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나 제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많이 쓰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는 그 돈을 그대로 회사에 유보시켜 놓고요. 최근에 분자 진단 사업에 새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 돈을 기반으로 해서 도약하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회사의 비전과 전망치를 봤을 때 굉장히 나쁘지 않은 회사네. 긍정적이네.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주가. 그래. 코로나 진단키트 이전 주가 수준까지 현재 내려와 있어. 지금 29,000원 언저리니까 코로나 이전에 10,000원, 15,000원이었으니까 큰 차이 없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이나 회사 매출 구조는 코로나 이전보다도 좋아졌어. 물론 코로나 때만큼은 아니지만 좋아지고 있어. 미래 가치 있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종목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주가 상황 보겠습니다. 단기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지지선, 저항선. 이 주식을 내가 바닥에 진짜 잘 샀는데 운이 좋아서 완전히 아래 꼬리의 최저점에 남들 살 수 없는 가격에 딱 잡았는데 언제 팔지 모르겠어. 나는 주식을 잘 사는데 파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시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시장에서 하수는 주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중수는 매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고수는 끝까지 먹는 사람이 고수라고 합니다. 물론 그냥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시기에 풋 앤 푸시, 밀고 당기고. 우리가 저 어렸을 때 집에 보면 드르륵 문이라고 있죠. 옆으로 밀고 당기고. 이게 아니고요. 그 문의 방식입니다. 풋 앤 푸시. 밀고 당기면서 매매를 해가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이 극대화 가능하실 겁니다. 지지선, 저항선 앞에 배우신 내용 적용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봐서 회사 많이 빠졌고 성장성 있고 기업가치 괜찮아. 지금 상황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해. 짧게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가격에서의 매물은 없습니다. 지금 29,000원 위아래이죠. 어제 샀으면 정말 싸게 샀는데 오늘 많이 올랐는데 6% 이 정도 올랐는데 가격 부담스러워. 여러분 주식 투자하실 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을 매도하실 때 우리가 1, 2%, 3, 4%, 5, 6% 수익률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세팅해서 하나의 주식에 공략을 했을 때 최소 20% 또는 30에서 50% 수익률을 보고 들어갑니다. 짧은 구간에서 매매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살 때와 팔 때 2, 3% 차는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2, 3%덜 먹지 뭐. 30%, 40%, 50% 수익에서 한 5%덜 먹지 뭐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투자가 가능하실 겁니다. 매물권, 저항선이죠. 저항선은 지난 흐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대량의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한번 상승했던 점이 있습니다. 전 주가 패턴에서의 저점이죠. 이게 저항선입니다. 36,000원 수준입니다. 지금 29,000원 수준이고요. 36,000원까지는 비틀비틀 왔다 갔다 하면서 쭉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걸리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흐름은 이제 제가 2강이나 3강이나 4강에서 조정받을 때 흐름을 판단해서 초이스하는 방법, 타겟 포인트 잡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저항선이 어딘가까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거래가 누적 거래가 많이 됐고 이때 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때 물린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저항선인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해당 가격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되고 이슈화되었던 우리가 수급이 좋았다라고 하죠.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이때 수급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이나 기업 내용적인 측면에 주가 빠졌던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매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럼 36,000원까지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제 크게 가격 변화를 보겠습니다. 길게 보면 기업 가치 좋다. 가지고 있으면 돈 벌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짧게 나는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 구간에서 보면 36,000원 가면 걸리겠구나. 요거 한 발 더 들어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발 더 들어가서 좀 짧게 미세하게 한번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죠. 제가 앞서 주가 바닥 찍을 때 패턴이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벌써 주가 바닥? 악재 해소되는 시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급락, 급등, 완만 턴, 역회된 숄더형. 이 두 가지가 주가 바닥을 찍는 패턴입니다. 이거는 지수가 됐건 원유가 됐건 금융상품이 되었건 종목이 되었건 등등등등등 대부분의 종목에 대해서 통용됩니다. 물론 아주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일시적으로 바닥에서 재료가 딱 나왔을 때 이 종목들은 약간 흐름을 달리하지만 통상적으로 바닥에서 재료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급격하게 주가를 띄운 다음에 한번 제낍니다. 왜? 매집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바닥에서 누구도 재료가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매집을 못해서 두 번째 흐름에서 매집을 하기 위해서 주가를 흔듭니다. 이 폭이 길 뿐입니다. 전체 그림은 요 1번의 패턴과 2번의 패턴을 가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즌의 최근 단기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여러분 앞서 보신 대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구간에서 흐르지만 급등했죠. 그리고 완만한 조정에서의 상황이 최근까지의 흐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장 머리를 살짝 들었죠. 나 이제 조금씩 올라갈 거야 라는 신호에서의 시그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친절하게 내일 월요일장에서의 흐름까지 서비스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입니다. 주가가 장대 양봉을 딱 만들었을 때 다음 날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 흔드는 경우들 위에서 흔들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권에서 흔들 수도 있습니다. 장대 양봉 다음에 흔드는 경우도 아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러합니다. 아주 가벼운 종목들은 양봉을 여러 개 만들어 가지만 이 종목은 꺾일 때도 음봉으로 급격하게 꺾입니다. 대부분의 물량이 어느 정도 되고 시총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우량주라고 하는 패턴의 종목들은 이 패턴입니다. 이 형태, 음봉이지만 아랫꼬리, 윗꼬리를 살짝 따는 형태가
옆구리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위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지수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시장이 미국 시장이 좋아서 전체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을 때 위에서 나올 수 있고요. 미국 시장 안 좋으면 옆구리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 이후에 다시 양봉을 그려가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즌 좋다 하니 일단 조금 한번 사볼까? 그래, 방송 봤으니까 한번 사봐야지 라고 했을 때 아침 동시효과 때부터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전날 6% 올랐기 때문에 동시효과에 사야지. 아닙니다. 흔들 때 아래 꼬리 공략입니다. 시초 가격 이하 진입입니다. 시가 딱 시작하고요. 초반에 흔들흔들 하다가 시가 밑으로 쭉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꼬리 저점 잡기 힘드실 겁니다. 돌려 세우는 거 보고 확인하고 종가에 잡으셔도 되고요. 돌려 세우는 거 완전하게 가격을 보고 이후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 모습이 나오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사시는 것보다도 제가 아까 3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고 본다면 가격이 한 20% 이상 지금 어느 정도 스프레드가 있습니다. 조금씩 올라가는 방향으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이 종목 엘리자베스 홈즈 그리고 분자진단 키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망치 회사 유보된 자금 1조 4천억 이런 전반의 내용들. 물론 최근까지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공매도가 계속 찍어 누를 겁니다. 하지만 주가 바닥에 들어왔습니다. 시젠 원샷 원킬로에 다음 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여기까지 전체시장 잡아드렸죠. 낚시하는 법 알려드렸죠. 종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뭘? 노란톡방에 오시면 고민 상담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전 다음 주 금요일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요, 이렇게 구체적인 종목과 전략 방법까지 알려주시는 분을 처음 뵙니다. 정말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퍼줘도 될까? 그런데 대표님께서는요, 이 종목을 하나 배운다라고 해서 시장을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지만 이 노란톡에 입장을 하신다면요, 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부터요, 시장에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게끔 대표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계시니까요, 이 노란톡을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드는 일 아니고 돈 버는 일이니까요. 지금 바로 휴대전화 들어서요. 이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1234번만 입력하면 바로 입장 가능하거든요. 대표님은요, 이제 다음 주 금요일에 돼서야만 뵐 수 있으니까요. 방송 시간 이외에도 대표님과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렇게 알차게 한 시간 준비해 주신 우리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노란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다는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